23강입니다. 사회심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적 영향. 내용은 태도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와 태도 변화. 첫 번째 태도와 행동 관계를 보겠습니다. 태도를 통한 행동의 예측은 태도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념을 말하죠. 감정 및 행동 의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가설은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태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도가 강하고 명료할수록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자신의 태도를 겉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나 자신의 이득과 직결되는 경우 태도는 강하고 명료해지죠. 태도는 불안정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이 거의 동시에 측정될 때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보다 정확해집니다. 일반적 태도보다 행동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면 일관성이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새치기 행동은 공중도덕에 관한 일반 태도보다는 새치기에 대한 태도와 더 일치하는 것이죠. 대개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여러 태도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당시에 가장 특출한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식당 주인은 돈을 벌고 싶다는 태도가 A 인종에게 음식을 팔기 싫다는 태도보다 더 특출했기에 A 인종에게 음식을 팔게 됩니다.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상황적 압력이 적을수록 일관성은 증가하게 되죠. 부모의 반대가 없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할 가능성, 행동이 더 커지는 거죠. 행동을 통한 태도의 예측을 보면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보다 행동이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즉,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고 절도 보면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믿는 경우 등이죠. 페스팅거 1957년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고 즉 부조화되면 불편감이 생겨 조화 상태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론화했죠. 태도 변화를 시키는 방법은 설득을 통한 방법과 행동 유도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득을 통한 방법은 다음과 같죠. 설득 대상이 설득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득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말하죠. 전문성의 설득 효과죠. 즉, 구강 전문가인 치과 의사를 모델로 광고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죠. 설득 내용에 있어서는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설득 대상의 기존 태도와 적당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단, 지나친 차이는 설득 대상의 메시지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설득 메시지는 논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통계치 등의 이성적 내용보다는 기분을 좋게 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등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더 효과적이고 설득자의 일방적 견해만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설득자의 견해와 반하는 견해를 모두 제시하는 양방적 방식이 편향이 적다고 지각되기에 더 설득적입니다. 설득 대상의 자아 관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설득 주제가 설득 대상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관여 수준이 높으면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다소 주의가 분산되는 분위기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설득 상황이. 이는 설득 대상의 설득 메시지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반대 주장을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영향에 의한
다른 현상을 보겠습니다. 동조. 동조란 남이 장애간이 나도 장애가는 것처럼 타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조는 줏대없고 기회적인 행동일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환경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타인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따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조량은 타인과 타인들 간의 유대가 강할수록 커지며 타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 크게 감소합니다. 타인의 수가 많을수록 동조량이 증가하지만 4, 5명이면 최대의 동조를 끌어냅니다. 사람들이 동조하는 이유는 타인들의 행동이 현실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해외여행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것이나 우등생의 답을 컨닝하는 경우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 예를 들어 정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식장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여기에 속하죠. 소수의 영향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동조는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데 반면 소수도 다수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기 위한 조건에는 소수의 주장과 행동 양식이 힘있고 일관적이고 제시 방식이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수는 논리나 합리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주장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제외한 다른 측면들에서는 소수가 다수와 유사한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권위의 복종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인물의 명령에 잘 복종합니다. 권위 인물의 요구가 자신의 소신이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하수인이었던 아이히만은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죠. 밀그램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잘 보여줍니다.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현상은 다음의 상황에서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험자가 근접해 있어서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권위 인물의 합법성이나 동기가 의문시되는 경우,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 또는 불복종 모델을 목격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